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은 후계 법칙에 따라서 요렇게 주어지는 게 탄성력입니다. 용수철 상수 K의 단위 차원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K의 단위로? 지금 봐봐요. F는 MA 이렇게 생긴 건 지금 킬로그램이랑 미터 퍼 세크 제곱이랑 곱한 거예요. 단위로만 보면 이런 등호는 사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K랑 그 다음에 X가 미터예요. 그럼 K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킬로그램이랑 세크 제곱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생긴 게. 근데 이제 킬로그램이 차원으로 따지면 질량의 차원이고 세크는 시간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답이 되겠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내적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상식이 좀 필요합니다. A, B 스칼라곱 또는 내적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건 2i 3j 마이너스 i 2j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 해시 다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생겼을 때 x는 x끼리 마이너스 2, y는 y끼리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얘는 a랑 b랑 둘 사이 사이각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과 같기 때문에 2의 제곱,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 2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식이 4는 이게 얼마야? 9 더하기 4 9 더하기 4는 13 그 다음에 4 더하기 1 5 코사인 세타 그럼 코사인 세타가 루트 65분의 4 그럼 세타는 코사인 인버스 루트 65분의 4 요렇게 이제 나오는 계산이 되겠죠. 계산기 써보겠습니다. 계산기 코사인 어떻게 쓰냐? 코사인 아닌데 시프트 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아 이렇게 코사인 인버스 가로 열고 4 나누기 루트 65 가로는 60.25 대략 60.255도 정도. 네,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여기 있는 그림이 아닌데 아무튼 이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R인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 등속 원운동을 하는 달, 지구, 지구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구심력이 작용을 합니다. 구심력은 공식을 외워야 돼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MA니까 구심 가속도가 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속도는 일정하냐? 틀렸어요. 왜냐면 요렇게 속도가 그려질 때 궤도에 따라서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방향 문제 때문에 틀렸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냐? 요게 일정해요. 등속이니까 V가 일정하고 반지름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한 바퀴 공전했을 때 달의 변위는 2파이 R이냐? 아니에요. 변위라는 개념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한 바퀴 공전하고 나면 나중 위치랑 처음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0이 됩니다. 0. 얘도 틀렸어요. 달의 구심 가속도는 접선 방향이냐? 아니에요. 중심 방향입니다. 구심력도 중심 방향이에요. 달의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달의 접선 속도의 크기에 비례하냐? 구심 가속도의 크기?
이거잖아. 접선 속도의 크기에 비례하냐? 아니네. 제곱에 비례하네. 접선 속도 크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R이 현재보다 작아지면 등속을 운동하는 달의 속도의 크기도 작아지냐? 얘가 작아지면? 요거는 요렇게 쓰는 거예요. GMM R제곱. 요 만유인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할 건데, 그렇다고 하면 요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돼서 V제곱이 R분의 GM 이런 관계에 있고요. V는 루트 R분의 GM 이렇게 생긴 관계에 있는데 얘가 늘어났어요.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요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R이 현재보다 작아졌어. 얘가 작아졌어.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작아지지 않았으니까 틀렸죠. 그림과 같이 질량이 6.2kg인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6.2kg. 그리고 세타원이 28도, 여기가 62도. 이렇게 생겼고 T1, T2, T3 이렇게 되면 요 점을 기준으로 방정식을 쓸 거예요. X축 방정식 따로 쓰고 Y축 방정식 따로 쓰겠습니다. Y축 방정식부터 써보면 T1의 사인 28도, T2의 사인 62도 빼기 T3는 0 멈춰 있으니까요. T3는 6.2 곱하기 9.8 중력, 책의 중력. 자, 그 다음에 X는 이 T1에 의한 게 왼쪽으로 T1 코사인 28도. 그 다음에 T2에 의한 게 오른쪽으로 T2 코사인 62도. 이렇게 돼요. 얘네들도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고요. 여기서 구하라고 한 게 T2이기 때문에 T2를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너무 숫자가 복잡하고 그런데 T1을 없애야 되니까요. 여기다가 사인 28도를 곱해주고, 그럼 얘도 사인 28도를 곱해주고, 얘는 코사인 28도를 곱해주고, 얘도 코사인 28도를 곱해주고, 얘도 코사인 28도를 곱해줘요. 그리고 이항시킵시다. 이렇게 그래서 더하면 T1은 없어지고 T2에 사인 28도 코사인 62도 그 다음에 코사인 28도 사인 62도 이렇게 생기고 T3에 코사인 28도. 그런데 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생긴 식이 뭐가 있는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얘가 T2의 사인 90도가 돼서 얘가 T2가 되고요. 사인 90도가 1이어서 T3 코사인 28도가 됩니다. 근데 T3가 6.2 곱하기 9.8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코사인 28도 계산해야 되고요. 계산기 써보겠습니다. 코사인 얼마였지? 28도 곱하기 6.2 곱하기 9.8은 53.6478 53.6478 그리고 유효 숫자가 몇 개야? 3개 53.6 요렇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이 위로 딸려 올랐네. 이 그림 아니고요. 지표면에서 공을 V1 위로 던졌어요. J 방향이니까요.
T초의 공을 EJ로 던졌어요. 지표면에 두 공이 동시에 떨어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 그러면 T의 값을 어떻게 구하지?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이니까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일단 써놓고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그리고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 이렇게 되는 공식을 써놓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왠지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지표면에서 던져서 지표면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5로 던졌으면은 마이너스 5로 떨어지는 거고요. 2로 던졌으면 마이너스 2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는 5 플러스 마이너스 9.8t고요. 마이너스 2는 2 플러스 마이너스 9.8 t초 후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쓰려면 최종 도달하는 시간을 t1이라고 합시다. t1. 그러면은 얘는 실제로 날아가게 된 건 t1 빼기 t만큼만 공중에 있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방정식이 두 개인데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럼 이 풀리는 문제네요. 그냥 이렇게 풀리는구나. S를 쓰지 않아도요. 그죠? 그러면 9.8t1이 10, 그 다음에 9.8t1-t가 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t1-t가 4. 4t1이 10t1-10t, 6t1이 10t 이렇게 되고요. 요 식에서 t1이 나와요. t1은 9.8분의 10, 한 대략 1초 정도 나오죠. 그러면 t1이 대략 1초 정도, 9.8분의 10. 그러면 t는 5분의 3 곱하기 9.8분의 10, 이 정도가 나옵니다. 9.8분의 6. 이 정도를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1번, 2번씩 있었는데 사실 2번도 쓸 각오를 하고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2번까지 가지 않고 문제가 쉽게 풀렸다. 연립방정식을 쓰면서 미지수와 식의 개수가 몇 개인지 체크해가면서 쓰면 금방 조금 풀릴 수 있겠다. 어쨌든 요 두 식을 봤을 때 2차 방정식보다는 1차 방정식을 푸는 게 쉬우니까요. 그림과 같이 M1과 M2가 이렇게 지금 생긴 거였죠. 요거를 내가 풀어올 수 있나? 안 되네요. 그냥 그려보겠다. 자, 길이가 L인 줄로 연결되어 있다. M1과 M2가 M2의 동일한 길이의 줄이 연결되어 두 물체가 동일한 회전각을 유지하면서 연지 원운동을 하고 있다.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는 M1, M2가 있고요. 여기도 길이가 L이고 여기도 길이가 L이에요. 동일한 회전각을 유지하기 때문에 각속도가 일정하다. 가장 높은 지점에서 M2? M2가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의 선속도가 3m/s다. M2 위아래로 T1, T2. 네, 이렇게 생긴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두 차이를 구하라. 오케이, 식부터 세워보겠습니다. 원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운동 방정식을 먼저 써볼게요. M1에 대해서 하나 써보고 M2에 대해서 하나 써보겠습니다. 등호를 일단 쓰고요. M1A. 그런데 M1 R분의 V제곱 이렇게 되는 식이에요. 근데 이 R이 얼마냐면 2L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3m/s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V는 R 오메가 이런 식이 있어요. 각 속도의 지름에 비례한 만큼 요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6이에요. 6. 왜냐하면 길이가 2배가 됐으니까. 그럼 얘는 6의 제곱 들어갑니다. 여기도 M2의 A, M2 L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M1한테 작용하는 힘 적어볼게요. 아래 방향으로 M1G 또 아래 방향으로 T1 이렇게 작용하면 각속 90력 그냥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M2에 작용하는 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력, 그 다음에 T2 장력, 그 다음에 T1 장력. 그러면은 M2G 플러스 T2 마이너스 T1. 지금 어떻게 했냐면 아래 방향, 중심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고요. 바깥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고 식을 썼어요. L은 상수니까요. 여기서 뭘 하면 되냐면 이렇게 더해서 일단 T2를 먼저 구해봅시다. M1 M2G에 플러스 T2를 한 게 M1 2L분의 6의 제곱 M2 L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M1 M2가 3, 2 그럼 5G G는 얼마야? 9.8 플러스 T2는 3 곱하기 0.3 0.6 6의 제곱 그 다음에 2 0.3 3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값이에요. T2가 3 곱하기 6의 제곱 0.6 플러스 2 곱하기 0.3 3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9.8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T1을 구해보겠습니다. 괜한 짓을 하고 있었네. 처음부터 그냥 이것만 구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에서 요구한 바가 이거였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T2 빼기 T1은 M2L3 제곱 마이너스 M2G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M2로 묶고 M2 얼마야? 2kg. 그 다음에 0.3분의 3의 제곱 빼기 9.8 요 계산만 하면 나오는 거였어요. 오케이. 계산기 씁시다. 9 나누기 0.3은 30 빼기 9.8은 20.2 곱하기 얼마 해야 되는 거지? 곱하기 2 곱하기 2 40.4 요렇게 나오는 대략 이 정도. 이 숫자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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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철수가 질량 46kg인 상자를 가속하지 않으면서 라는 말이 중요해요. 가속도가 0이면서 라는 얘기는 델타 V가 0이면서 V가 똑같다 라는 얘기. 힘이 가해지지 않았다. F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R자임 F가요.
자, 이렇게 10.3m의 거리를 수평으로 힘을 주어서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힘을 줬는데 왜 가속도가 발생을 안 했지?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찰력은 뮤의 n입니다. n은 뭐예요? 수직항력이죠. 이 문제 한정으로 수직항력은 원래 이제 빗면에서 수직항력이 mg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0도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뮤 mg가 돼요. 그래서 얘랑 힘의 크기가 이제 똑같은 거죠. 왜냐면 가속도가 0이어야 되니까. f 빼기 f가 0이어야 되니까 지금 구하고 싶은 1은 f 곱하기 10.3만큼 할 건데 f 곱하기 x 할 거라서요. 근데 얘 크기가 얘랑 똑같아서 이렇게 쓸 거예요. w는 f 10.3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f의 10.3의 코사인 180도를 곱하는 건데요. 이동 방향하고 마찰력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얘가 마이너스 1이어서 그냥 요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W는 뮤 mg 10.3 요 계산을 하자. 0.5 곱하기 m이 얼마? 46 곱하기 그 다음에 g는 9.8 곱하기 10.3 오케이. 0.5 곱하기 46 곱하기 9.8 곱하기 10.3은 2321.62 줄. 뭐가 틀렸지? (0.5) 46 10.3 9.8 2321.6이구나. 21.62 죄송합니다. 그러면 2320 요 정도로 쓸 수 있겠죠. 얘구나. 마찰이 없는 테이블 위에 수평으로 고정된 윤석철의 자유로운 한쪽 끝에 이렇게 얘가 4kg 그 다음에 블록을 밀었어요. 용수철을. 그래서 요만큼이 압축됐어요. 얘가 5cm. 용수철이 평형 위치로 되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돌아오게 될 때 용수철이 블록의 한 1은 얼마냐? fx 델타 x. 근데 사실 이렇게 써지는 게 아니고 기본 정의는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x 이동 방향으로 힘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변한다라고 치면 이 면적을 구한 게 1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이 용수철이라는 힘이 다음과 같이 늘어난 길이 혹은 줄어든 길이의 비례를 하게 되는데 얘가 여기서 점점점점점점 줄어들면서 계속 힘의 크기가 바뀌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5cm일 때 힘의 크기가 가장 크고요. 평형 위치로 돌아오게 되면서 힘이 점점 작아집니다. 요만큼의 힘을 고려를 해야 돼요.
이 정도. 그러니까 f랑 x를 그냥 곱하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니까 그거의 2분의 1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그러면 1의 크기가 2분의 1의 k는 얼마야? 400. 그 다음에 요거 5cm 100분의 5의 제곱 2분의 1 곱하기 400 곱하기 100분의 5에 100분의 5 4, 5, 20 2, 5, 10 2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뭐야? 아, 이렇게 다 걸러지는 거야? 블록의 속력을 구해봅시다. 2를 해주면 속력이 늘어요. 이렇게 생긴 법칙이 있습니다. 2를 해준 만큼 속력에 이제 변화가 생긴다. 얘가 이제 뭐냐면 운동 에너지라는 뜻인데요. 처음 정지 상태였으니까 나중 값 빼기 처음 값 해서 계산이 될 건데 얘가 2분의 1이라는 뜻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얼마야? 4kg. 그러면 V제곱 해서 2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V가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지 되겠죠?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답이 되는 거구나. 주요 개념들로 풀 수 있는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